안녕하세요, 조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학부모님은 정말 쿨한가? 드셔보실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제가 여기는 잎사귀를 몇 개 뜯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캐나다라서 학부모님이 더 쿨하다기보다는 어느 나라를 가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체감상 가뭄에 콩나듯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그거보단 조금 더 자주 쿨하지 못한 학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유아교사는 학부모님 앞에서도 의리고 원장님 앞에서도 의리고 지역 공무원 앞에서도 의리고 이렇게 본인이 의리라는 생각이 늘 드신다고 이런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일하면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유아교사로서 의리다 라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행이지만 캐나다도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어렵고 또 까다로우신 학부모님 안 계시겠어요?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쿨하지 못하고 까다롭다라고 제 입장에서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캐나다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출신 지역도 모두 다르죠. 그래서 그 문화권을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 문화권에 대해서 머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가슴으로 정말 잘 이해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지 못할까? 라고 느끼는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쩌면 저 잘못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감각적인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학습,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활동이 뭐 페인트 하는 활동인데, 또 학부모님께서는 아이 옷에 페인트가 묻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몸에 뭐가 묻었다라면 바로바로 갈아입힐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뭐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슬프게도 하필이면 그 아이가 페인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죠. 페인트가 몸에 묻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아이들이 그릴 때 본인도 얼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그때 못하게 하고 다른 활동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페인팅이라는 그 체험을 통해서도 아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왜 좀 옷이 좀 버리면 어떠나? 제 생각에는 좀 까다로우시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이 학부모님은 또 다른 나라 출신이신데, 여기는 되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권인가 봐요. 저는 아이가 날마다 아빠가 등원시키시기 때문에 아이가 오늘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님께 질문하게 되죠. 아버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스노우 팬츠가 보이지 않네요. 혹시 가져오셨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여서 정말 화나신 것 같았어요. 전 잔뜩 쫄아가지고 아버님,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여자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누구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나 아니면은 얘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은 돈 버는 거지. 나는 돈만 벌면 되지.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때 내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그냥 아버지가 아이를 내려다 주시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정말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 담임선생님이시죠? 네, 아버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번 주에 생일인데 제가 바쁘니까 저희 딸 케이크나 뭐 챙겨줄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아이 생일 파티할 케이크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이런 걸 좀 구매해 와서 쇼핑을 해 와서 생일 파티를 좀 해달라. 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 보통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필요한 물건들을, 음식 같은 걸 보내주시고, 교사는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역할, 그리고 생일 파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일 하지만,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업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오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사실. 그것이 저의 잡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매니저님과 또 통화하시라고 전화를 연결해 드렸는데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받고 애들 돌보는 사람인데 장 보는 것쯤에 뭐 별 대수라고 그걸 못해주냐 하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또 어떤 학부모님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이해해요. 아이가 이제 처음 오게 되는 날 있잖아요. 새로운 원에 처음 오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또 부모님과 떨어질 때 많이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달래주고 안고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더 신경을 쓰는 게 분명 맞아요. 아이가 새로 와서 아이가 데이케어라는 걸 처음 다녀본다.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처음 오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노하우 있게 나름대로 아이들 잘 돌보려고 노력했죠. 안아서 돌보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떤 아이 2명이 싸움이 나서 서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중재를 하려고 아이에게 다른 퍼즐 같은 거 활동할 수 있게 책상에 두고 아이가 놀 수 있게 해주고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일 끝나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부모님께서 가시지 않으시고 교실 문 밖에서 30분 이상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 가시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가 계속 우는지 안 우는지 관찰하셨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걱정되시는 마음에 관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매니지먼트에 가셔서 조이라는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케어해주지 않았다. 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충분히 안아주지 않았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학부모님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충분히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고 그 한 아이만 계속 안고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 외에도 7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골고루 좀 시선을 줘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처음 온 아이지만 아이라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나머지 아이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결론은 그 학부모님이 그 후로는 굉장히 만족하시고 저희 원에 아이를 계속 보내게 되셨지만 그 아이를 처음 맡기셨을 때 그 초창기에 계속 문 앞에 쓰셔서 저를 감시하시고 했던 거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너무 캐나다 학부모님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캐나다 학부모님들이 이토록 답답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함이 전혀 아니라 캐나다 학부모님은 무조건 다 쿨할 것이다. 무조건 it's okay, it's okay, that's okay 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요. 또 이런 저의 경험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캐나다 ECE를 꿈꾸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잘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캐나다 유아교사 꿈꾸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